써야 됩니다. 네. 그때 당연히 경질을 하라고 저도 목소리를 낸 바 있고, 예. 근데 그 시기에 네.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고 경질하지 않으니까 네. 그 인원이 예. 시 되살아나서 이렇게 정말 반헌법적 이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겁니다. 네. 그 문상호 사령관 마찬가지입니다. 그때 그 정보사에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났을 때 경질하고 조치하고 조직을 재정비했다면 네. 이 정보사가 예. 아마 그 이 계엄의 중심에 네. 있는 이런 일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. 예. 예. 그러니까 이승만 때 1952년에 터졌던 금정산 사건처럼 예, 그때 예, 막 그 저 범죄자들 풀어가지고 그랬죠, 사람 죽이고 그랬죠. 있었던 것처럼 이번 계엄에도 성범죄자인 노상원 징역 1년 6월 받았습니다. 그렇죠. 이 예. 범죄자. 그다음에 이제 문상호 사령관도 경우에 따라서는 경질 대상. 예. 김용현 장관도 사실상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비상계엄을 통해서 나라를 전복하려고 했던 반국가 맞습니다. 세력이 이 사람들 아닙니까? 반국가 세력이 이 사람들이죠. 예. 거기다가 해서는 안 되는 일. 예. 아니 HID 우리가 속칭 언론에서 얘기하는 이 HID 북파공작원들. 대한민국의 인간 정보 자산 중에 가장 훈련되고 비밀스럽게 움직여야 될 이 HID 요원들을 네. 계엄에 예. 자신들의 그 얄팍한 정략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예. 병력들을 계엄군에 투입하는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? 그리고 또한 네. 그 수방사 그 영내에 있는 전시 또는 위기시의 국가 군사의 네. 전쟁 지휘본부로 활용해야 될 예. 정말 그 비밀스럽게 관리해야 될 전시 지휘소인 비환 빵카에 네. 주요 지휘자들을 감금하는 장소로 쓰겠다고 결정하는 이런 자들이 네. 세상에 이런 자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? 그러니까요. 예,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이 두 가지를 네. 본인들의 그 계엄 성공을 위해서 끌어들이고 그런 요소들을 그 생각했다는 게 네.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요. 그 저 MBC 보도에 따르면 그 그러니까 그 노상원이 문상호 통해서 지시하기를 HID 그 40명 빠릿빠릿한 40명을 모아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분들에게 부여된 임무도 너무 끔찍한 건데요. 그 선관위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포함해서 그 선관위 그 과장급 실무자들 30명을 명단을 주고 케이블 타이로 손발을 묶고 두건을 씌워가지고 B1 벙커로 끌고 가라. 근데 그 너무 생각만 해도 대한민국을 도대체 어떤 나라로 만들려고 했었던 건지 어떻게 납치 계획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? 그러니까 말입니다. 근데 실제로 HID 부대에서는 그런 훈련을 하고 뭐 명령이 떨어지면 하는 거죠. 그 우리 HID 그 일명 그 네. HID 그 공작원들은 예. 아마 우리 전군에서 네. 가장 그 비밀스럽게 훈련하고 가장 용맹스럽게 아마 길러진 네. 뭐 전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. 사실 현역들도 이 인원들이 어떤 동선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네. 부대가 어디 있는지 네. 그리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현역들도 잘 모릅니다. 저도 현역 장성 출신이지만 예. 그 명확하게 잘 알지 못합니다. HID 아니면 이런 부대, 그럼요. 이거는 네.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, 국가 안보를 위해서 그 훈련되고 준비한 부대이지. 예. 자기들의 그 정략적 이익 그리고 이 대국민 이런 체포 구금 이런 그 활동으로 만들어진 부대가 아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어마어마한 부대를 국민들을 상대로 한 이 험악한 범죄 행위에 그 투입했다는 것은 아마 그 어떤 국민도 그 용서하기 어려울 겁니다. 예. 그렇습니다. 지금 그 말씀 주신 대로 HID 부대에서 그야말로 현장 지휘관들의 판단으로 이게 멈춰서 그나마 다행인 것이지
이 내란 수괴와 내란 동조범들의 판단으로 실행이 정작 됐더라고 한다면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야말로 그냥 암담한 그 자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만약에 그게 북한 소행으로 그 조작하고 네. 위장해서 그 우리 장병들을 호도하고 예.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뿌려서 예. 이 갈등을 유발했다면 예. 아마 이번에 이 비상계엄 사태는 예. 어떻게 그 변했을지 예. 그 모릅니다. 정말 예. 상상하기도 그 실은 아마 그런 상황이 예. 그 됐을 수도 있습니다. 네. 예. 자, 저 사령관님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. 군은 그 문건 없이 움직이지 않는다.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도 작전 계획 문건이 있었을 것이다. 이렇게 민주당은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 가지고 어떻게 움직였을 거라고 보십니까?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현천 문건이 2016년에 있었기 때문에요. 예. 예. 아마 그 지금 과거 45년 전 네. 12.12 사태 때도 그 12.12 사태의 핵심 주동 세력이 보안사였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도 12.3 키니 쿠데타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보안사의 후신인 방첩사령부입니다. 그렇습니다. 아마 이 김용현과 방첩사령관 여인영과의 고단계에서 네. 아마 그 작전 계획과 관련된 유사한 기획 문서들이 아마 만들어졌을 겁니다. 네. 과거 박근혜 정부 때 계엄 문건이 만들어졌듯이 네. 그 충분히 아마 그런 문서들이 만들어져서 그 소수의 그 정보 공유는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. 근데 계엄군으로 투입된 그 작전 부대들이 작전을 실행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그거는 좀 의아스럽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그 계엄 상황을 그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유의한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.